저도 한번 질문을 네. 수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기 외래로 오시면은 그 비만 수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대답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박사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수술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합병증 같은 거 많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이제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1에서 한 2% 정도. 네. 그래서 대략 알려져 있는 그런 그 합병증은 뭐 출혈, 아무래도 이제 모든 수술이 이제 피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 미만. 그리고 이제 위장관 내에 이제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보고가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안전한 수술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우리 위 소매절제술 말고 당뇨가 이제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잘 안 될 때 우리 이제 우회술이라고 해서 위를 한 50cc 정도, 이제 성인 한 주먹 크기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볼륨을 남기고 아래쪽에 있는 소장을 분리를 해서 위쪽에 이제 남아있는 위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흡수도 잘 안 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위우회술, 위소장으로 해서 이제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 감량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당뇨 조절이 잘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 수술은 사실 조금 더 합병증의 빈도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합병증 비율은 대개 한 뭐 5% 미만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위암 수술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복잡한 수술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위가 작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에 압력이 이제 금방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 소매절제술의 이후에는 약간 위식도 역류 증상이 조금 더 이제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저희가 각별하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주의를 주고 한꺼번에 식사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뭐 탄산음료처럼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음료수라든지 이제 뭐 술이나 담배 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럼 뭐 정리하자면 수술로서 생길 합병증은 1%, 5% 정도 생길 수 있고 네네.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흔히 물어보는 질문인데 네. 비만 수술에 드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되게 이제 통계적으로 뭐 나와 있는 비용상으로는 뭐 한 700에서 뭐 그 이상 나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각자 이제 수술에 따르는 뭐 재료라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1년 우리가 뭐 마운자로라든지 위고비를 네. 사용했을 때 이제 드는 비용이 대략 한 5, 600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도 약물 치료는 계속 진행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효과가 좋고 또 그 이후에도 요요 현상이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는 수술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약은 계속 써야 되니까요. 네, 약을 그렇죠. 끊으면 네. 다시 이제 요요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고 뭐 또 물어보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 받으면 아까 요요가 잘 안 오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 수술을 해서 우리가 그 체중이 빠지는 이유는 결국 이제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한 7, 80%를 제거하게 되니까 위가 상당히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작아지게 되니까 많이 못 먹게 되는 거죠. 많이 못 먹어서 결국 살이 빠지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술 받고 위를 작게 만들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살도 빼고 싶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욕심이에요.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이나 위우회술 이후에는 체중을 뺄 수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식단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근데 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으려고 해도 사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환자분들은 제가 그렇게 이제 식이 조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에 뭐 짜장면도 드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뭐 드시고 나 사실 토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식이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러면은 혹시 이제
다시 좀 찔 수가 있으니까 비만약을 사용하시기도 하나요, 교수님? 그렇죠. 저희가 한 1년까지는 수술 이후에 체중이 계속 잘 빠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체중이 이제 감소하는 속도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정체 현상이 이제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요요 현상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약물 치료보다는 요요 현상이 훨씬 적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략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제 요요 현상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요요 현상이 생길 때는 사실 약물 치료를 좀 병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체중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제가 교수님께 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좋죠. 그 수술 전에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네네. 그 수술 전에는 이게 비만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전신 마취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술에 따른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조금 체중을 한 10% 정도라도 감량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수술 합병증이라든지 또 수술에 따른 그 효율성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 보내주시면 제가 네, 예. 수술 전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학지 진료를 통해서 또 가정의학과, 외과, 또 여러 가지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또 정신건강의학과, 또 마취과, 또 뭐 당뇨 조절을 위해서는 내분비내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고도 비만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그래도 위암 환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환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만 수술을 하시고 위암 검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가 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시경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루아의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위를 분리를 해서 우리가 소장을 이제 바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위에 대한 위 내시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위암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 위 소매절제술을 해서 매년 그 위 상태를 체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 교수님과 비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께서는 뭐 비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으세요? 혹시 두 분만의 건강 관리 비법이 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박 교수님 먼저. 저는 그냥 타고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말한다면은 조금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긴 해요. 많이 걸으려고 합니다. 다른 거 크게 하는 건 없는데 많이 걸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유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저는 사실 숨겨진 뱃살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체중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러닝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사이클도 하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체중을 감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단 관리인데, 우리가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하루에 이제 적정한 우리가 이제 그 칼로리 보충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는 것을 굉장히 좀 절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오늘 비만을 주제로 정말 다양한 질문을 듣고 풀어봤는데요. 오늘 저희 건강 박사들과 몸과 마음의 고민까지 가볍게 들어보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박 교수님, 네. 좋아요, 구독.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